예술은 노동이다라고 한다면 어폐가 크겠지만 아니 남는 것은 어폐뿐일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인류의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창조 작업들에는 상당한 노동량이 소요되죠. 마치 필수적인 요건처럼 이 노동에 관한 부분을 예술에서 무시를 해버린다면 예술은 개념적으로 접근해 간다 하더라도 종국엔 붓을 내려놓는, 즉 결국 시각적 언어의 그 종말을 스스로 구하는 단계를 만나게 될 뿐입니다. 다만 일반 대중뿐 아니라 때로는 작가 자신조차 이 창조 작업에 들어가는 숭고한 노동의 주체가 오롯이 작가 자신일 뿐이라는 순수한 생각을 왕왕 하곤 하지만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뜨겁게 도마 위에 올라왔던 몇 가지 예술계를 넘어선 사회에서의 그 이슈들을 생각하면 아직 예술계 내에서의 논의와 그에 대한 또 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을 4주에서 5주로 하고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따져서 160에서 200시간을 작품 창작을 위한 시간으로 계산을 해봐요. 물론 작가별 순수하게 작품에 쏟는 에너지의 집중도랑 그 시간이 천차만별로서 어떤 작품은 에너지를 응축한 일필로, 또 어떤 작품은 촘촘한 그 노동의 집약적 특징을 갖게 되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작품을 끌고 오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물리적인 시간, 특히 저와 이제 제 주변 작가들이 부스팅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표현 과정을 포함해서 모든 물리성이 내포된 정신적인 노고의 역사와 학습 시간까지 이 시간에 넣었어요. 여튼 작가가 이 시간만 열심히 작업을 하면 현대 사회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작업하고 있는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어 짐작을 해보더라도 소수의 소위 잘 팔리는 작가가 아니라면 작업이 필요한 자료들을 직접 제작하고 이런 밑작업이 완료된 위에 작품을 제작하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또 스스로 전시를 만들거나 찾고 전시를 위한 운반과 설치, 홍보를 위한 촬영, 데이터 정리, 작업에 대한 텍스트 정리,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관하는 그런 과정 등등 1인 기업과 같은 숨 쉴 틈 없는 스케줄을 감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한 노동시간에는 물론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작업장 같은 공간에 대한 비용,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 디스플레이와 홍보의 비용 등을 위한 근로성, 아르바이트 같은 노동의 시간이 또 포함이 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객이 전도돼서 본업이 알바인지 작가인지가 애매해지는 물리적 시간의 비중이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도 불행히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한 달에 200시간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한다는 말은 꿈보다 좋은 돼지꿈 같은 말이 아닐까, 요즘 말하는 말인지 방군지 같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품 자체의 예술성을 보류하고서라도 그 순수한 노동의 결과물을 소비시켜야 하는 책임 역시 암묵적으로 작가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가들은 결과물에 대한 수익성은 고사하고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코멘트를 넘어 일반적인 대중의 코멘트조차 받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SNS랑 개별 미디어를 통해서 입소문 정도로 아는 지인과 또 지인의 지인을 통한 평균 100명 정도의 좋아요 같은 코멘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 혹은 대학원 졸업자의 초년 연봉이라거나 작품의 예술성 같은 거는 다 떠나서 시간제 노동자와 비교를 해보아도 그 배고픈 예술가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해진 건 사실은 최근의 일입니다. 꼰대라고 요즘 말하는 그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어른들이 젊었을 적에는 없었던 말이죠. 일 자체가 허용돼서 그냥 감사하고 그로 인해 가능한 먹고 사는 삶의 그 환경이 때로는 열악하고 위할지라도 허리를 꼬박이면서 그 가능성에 절을 하던 시절이 과거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노동을 빌려오는 일이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덕분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자본을 가진 예술가는 얼마든지 그 노동을 빌려와 작품 제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사실 최근의 개념 같지만 옛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승의 그림을 완성한 어시스턴트로 시작해서 완성한 작품의 개수가 손에 꼽을 정도뿐입니다. 잘 나가는 작가들은 기업처럼 어시스턴트들을 고용해서 작업을 제작을 하는데요. 옛날에 누가 그랬죠? 왕이 죽고 완벽한 예술도 함께 죽었다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의 패러다임이 또 바뀝니다. 역사 속에 그 시각 언어의 변화들을 예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워진다 해도 분명 그 말이 가지는 무게감과 힘의 공통적인 아우라는 남습니다. 때로는 자본으로 가능한 작품이 그 자체의 자본의 가치만 강조되기도 합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미술작품, 또 권력의 돈놀이 마당이 되고는 하는 옥션,
자본을 빌어서 몸집 늘리기 같은 작품 활동들을 하는 작가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남는 하나하나의 작업에는 숨어있는 숭고한 노동의 열매가 번뜩이는 정신에 집중된 에너지를 바랍니다. 값으로만 소유될 수 없는 가치가 남습니다. 브랑크 씨의 말이죠.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이 말로 노동의 예술의 주제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